2023년 우리나라 영업용 화물 자동차 수는 46만 5,888대입니다. 중국은 정확한 화물 자동차 통계가 제공되지 않지만 24년 화물차 판매량은 336만 2,200대였습니다. 한 해 화물차 판매량이 이미 우리나라 전체 화물차의 약 7배 이상입니다. 중국 내 화물차 시장의 특이점은 자국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인 것입니다. 대형차 점유율의 1위부터 3위까지 중국산 화물차가 독점 중입니다. 2024년 상반기 중국 수출차 기준 45%가 상용차로 동남아, 중동, 라틴 아메리카로 수출 시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중국 내수 시장과 화물차 수출량을 보이는 중국 화물차 시장을 확인하러 중국 현지 시승센터를 방문해 보겠습니다. 성 팀장님, 네, 중국에서 여러 자동차 회사 중에 가장 규모가 큰 회사가 어딘지 아시나요? 비아디? 한국에 많이 비아디 나와 있잖아요. 땡! 틀렸습니다. 네. FAW 그룹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그 산하 브랜드 중에 화물차를 생산하는 곳이 FAW GF항이라고 합니다. 드라이빙 체험센터가 있다고 해서 바로 뒤에 보이시는 네. 곳이 드라이빙 체험센터입니다. 시승 전 비교 차종은 우리나라 트랙터 시장의 주요 영역인 6x2 트랙터로 신규 차량가 통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2, 13리터급 트랙터 6x2 500마력대 출력 차량 가격은 국산 1억 5,881만 원에서 수입차 2억 3,239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중국 현지 차량과 비교를 위한 자료이며 차량 옵션과 성능에 따라 상이하며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형님, 저희가 FAW GF항 J6P라는 차량을 타봤잖아요. 예, 실제로 탑승을 하셨는데 느낌이 어떠셨어요? 트랙터에 제가 조수석으로 탑승해 봤는데요. 처음에는 중국산이면 좀 투박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직접 타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안정감이 있고 실내도 꽤 괜찮았습니다. 주행 중 진동이나 소음이 의외로 크지 않았고 차체가 묵직하게 잘 잡혀 있어서 피로감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제로 운전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는 할 수는 없어요. 예, 하지만 실내 공간감이나 아니면 거주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이점을 찾지 못했어요. 예, 맞습니다. 뭐 다른 트랙터와 마찬가지로 공간도 여유가 있었고 수납 공간도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가격을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네, 이 차량 가격이 디젤차 기준으로 했을 때 35만 위안에서 39만 위안입니다. 아, 그러면 한화 얼마나 되는 거죠? 하나로 현재 환율로 6,600만 원에서 7,4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우리나라 상용 트랙터의 절반 가격 수준이네요. 아, 그러네요. 제가 지혜평을 탔었고 몽골 갈 때 성 팀장님이 타셨던 차량이 시트락이라는 차량이었는데 이 차는 어떻던가요? 예, 제가 천진에서 얼리엔하우터까지 850km를 시트락이라고 하는 중국 중기 브랜드를 탔거든요. 예, 사실 지혜빵이랑 양대산맥 대형 차종의 브랜드인데 네. 이 차종의 특징은 독일 만트럭이랑 합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출량이 굉장히 많은 차종이었었고 시승 소감은 중국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가 예.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는 100km더라고요. 예. 그래서 교통 흐름을 뭐 방해하는 수준의 출력도 아니었었고 아주 여유 있게 운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조수석에 탑승해서는 크게 불편함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2년차가 됐거든요. 그때 2년 전에 구매하셨을 때 가격이 42만 위안이라고 기사님이 하셨습니다. 그중 얼마나 되는 거죠? 하나로 현재 한 8천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예. 중국 대형 화물차의 특이점은 LNG 차량이 있다는 거였어요. LPG가 아니라 LNG요? 네, 저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원형 가스통을 싣고 다니거든요. 저게 바로 액화 천연 가스 차량입니다. 네. 장점이 있는 건가요? 이 차량의 장점은 친환경이다라는 거고, 친환경은 디젤차 대비해서 미세먼지가 99% 감소합니다. 예. 또한 질소 산화물이 77%가 감소하여서 굉장히 친환경 차량이라는 거죠.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까?
또한 장점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연비잖아요. 예. 연료비가 감소합니다. 아, 디젤 가격 대비해서 60% 수준이더라고요. 어, 중국에서는 지금 디젤 가격이 7위안 정도 하니까 네. 1,400원이었는데 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4위안 800원 정도에서 60% 수준의 연료 가격이었어요. 아, 그러면 뭐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단점은 LNG 충전소가 많지 않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고 네. 그리고 디젤 차량 대비해서 마력이나 토크가 한 10% 정도 감소한다. 아, 이게 단점이었습니다. 예. 연료통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시승한 연료통은 995리터가 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형이기 때문에 한 번에 장거리를 운송하는 데에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전기차도 보셨잖아요. 네,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차가 J6PEV입니다. 이 차는 아직 상용화되는 게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죠? 주행 거리가 300km가 아직 안 나옵니다. 아, 그 부분에서 좀 단점이 있고 아까는 중국에서는 기존의 차량을 보유하신 분들만 전기차 보조금이 나가더라고요. 아, 보조금이 있군요. 네, 그래서 신규로 되시면 보조금은 받지 못하고 기존의 차량이 있으신 분들만 보조금을 받고 주행 거리가 300km가 나오지 않는다. 이 점이 아직 상용화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중국은 중국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이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CN5, CN6라는 게 있는데 이게 쉽게 유로5, 유로6, 유로 배출 가스 기준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CN5는 유로5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 강도를 적용하고 있고요.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였고 현재는 CN6, 유로6와 비슷한 거죠. 네. 이거는 2023년 7월 이후 생산 판매되는 모든 차종에 적용이 됩니다. 아, 그래서 자체적으로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중국 시장의 특이점이었습니다. 차량 가격은 알아봤고 영업용 자동차를 등록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중국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허가제입니다. 아, 그래서 노란색 번호판을 받아야 되고요. 예. 일반 비영업용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번호판이고 예. 전기 자동차나 아니면 친환경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이더라고요. 지린이 본사라고 하던데. 그러면 허가제면 신규 번호판을 등록해야 되나요? 네, 신규 번호판을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총량을 조정을 해서 신규 발급이 좀 어려운 편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번호판의 프리미어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쁜데.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네. 이 정도 수준의 프리미어 가격이 있는데 중국은 신규 차량을 조종하는 것보다는 환경 오염을 규제하는 차량 검사를 더 강화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차량 검사소의 허가를 받으면 일정 비용의 행정 수수료만 내면은 신규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가 있고 번호판의 양도 양수가 없는 거죠. 네. 이것도 가스차인가 봐요. 뒤에 중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유가 보조금이 있나요? 네, 유가 보조금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유가와 실제 유가의 차액을 기반으로 해서 유류 보조금을 산정을 합니다. 하지만 차이는 우리나라는 유가 보조금 카드를 사용하시잖아요. 네. 여기는 매월 정기 신고를 행정기관에 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비적용자도 있겠네요. 물론 있습니다. 신규 번호판 발급할 때 환경 규제에 대한 강화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차량 검사에 합격을 못하시면 적용이 안 되시고 네. 또 과적이나 아니면 운전 법규 위반 이력이 있으면 가차 없이 보조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그런 건 진짜 좋은 것 같네요. 네, 저도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충전이 시동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체험을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놀랐던 건 가격이 우리나라 저희가 인천에서 탔던 차의 거의 3분의 1 가격이었어요. 전기 화물차가 있는데 주행거리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한 300km 정도 나오는데 좀 신기했었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스차. 그 가스랑 디젤 가격이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래서 가스차를 더 많이 구매하신다고 하시네요. 우리나라에 이 대형 화물차가 진출을 한다면 사실은 조금 굉장히 시장에 큰 혼란이 올 것 같아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드라이빙 센터에서 경험해봤고요. 이제 자율주행 차 타러 가보시죠. 예. Yes, my 화물난 노래. Yes,
우와. 对，姐姐您可以问问这两位先生有没有 저희가 화물자동차 자율주행을 시승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닿아서 승용차 자율주행을 시승해 보았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저희가 봤던 차량이 샤오미의 SU7 그리고 화웨이의 아이토 M8이라는 차량이었는데 샤오미가 1억 정도 했고 화웨이가 8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BRD보다는 훨씬 더 고급 차량이었네요. 예, 느낀 점이 어떠셨나요? 우선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보조 배터리나 소형 가전제품이었는데 그런 제품과 자동차를 같이 판매하고 있었어요. 네, 车辆的这个摄像头？ 그래서 가전제품의 전시장인지 자동차 전시장인지 몰랐다 네, 라는 것이 느껴졌고, 아 이게 모빌리티인가? 라는 생각도 좀 해보았어요. 네, 맞습니다. 움직이는 전자제품처럼 느껴졌어요. 네. 팀장님 시승 소감은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신기했는데 중국 기술이 이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예. 뭐였냐면 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옆에 차가 끼어들면 제 차가 인지하고 바로 쓰고, 빨간색 신호등을 보면 쓰고, 아, 신호등까지. 네, 파란색 번호판은 출발하고, 이 대기 시간까지 신호등 대기 시간까지 다 나와서 저는 굉장히 놀랐고, 또 하나 더 놀랐던 점은 저희는 내비게이션에 어느 특정 지역을 찍으면 그 인근까지 가잖아요. 네, 네. 여기는 지하 주차장까지 가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하고 거기에서 한 세대가 더 진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아닌 전자제품을 만지고 있다라는 느낌이었고, 이 자동차의 AI가 저희랑 대화를 하면서 운전을 도와주잖아요. 예, 그래서 AI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게 내연기관 차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예.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건 시승차였고 사실 출시된 지도 얼마 안 된 차종이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내구성 같은 거는 아직 더 기다려 봐야 된다 네. 라는 것은 좀 느꼈습니다. 또한 중국 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하긴 했지만 저희가 시승할 때 카 매니저가 이건 언제까지나 보조 기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아직 중국 자동차 법령에 자율주행이 시행이 안 돼서 아직 보조 기능으로만 있었지 사실상 도심에서 자율주행은 가능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런 자율주행 기능이 화물차에도 탑재가 된다면, 상용화가 된다면 훨씬 더 운전자분들의 피로감이나 아니면 안정성에서 더 보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现在已经停到的一个地方，然后现在是个灰色的，能走的时候是个蓝色的。 여기 빨간불로 나오고 있고 시간이 나오고 있어요. 前面有那个数字的倒计时。 나갑니다. 外卖小哥，外卖小哥，蓝头哥，外卖的。 하트다. 아,